예,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한 주 동안 네티즌들이 주목한 소식들을 묶어서 전하고 있죠. 박영식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명절 스미싱주의보를 가져왔는데요. 다음 네. 주 추석입니다. 추석 앞두고 스미싱 문자, 즉 좀비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돈을 빼내는 수법이 늘 것으로 보여서 정부 당국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스미싱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네. 특히 이번에 뭘 주의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절 사칭이고 하나는 택배 사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실제 사례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절 사칭은 일단 명절 맞이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공짜로 준다든지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이고요. 택배 사칭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시는 글자처럼 주소가 당신의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 반송됐다, 배송 주소를 수정해달라고 하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런 링크를 이제 누르면 예, 무언가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큰 피해가 발생한다. 예, 최근에 보도된 거는 뭐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 6월이었습니다. 경기 용인에 사는 60대 A씨가요. 비슷한 문자를 받게 되거든요. 예. 송장번호 땡땡땡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이다. 여기를 클릭해달라. 이거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자신의 계좌에 있었던 6,220만 원이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송금이 됐고 예. 현재 누구에게 송금이 됐는지 경찰이 수사 중에 있고요. 같은 달에 수원에 사는 50대 B씨의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지인 사칭으로 받았다가 이걸 눌렀다가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는데 무려 1억 원이 인출을 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하.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년간 이걸 비중을 좀 보면 택배 배송 사칭이 65%로 가장 많고요. 공공기관 사칭도 또한 있습니다. 검찰, 경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지인 사칭이 7%였다고 하고요. 네티즌들이 이제 실제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니까 영화에서나 좀 볼 법한 일 아니냐 이제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만 통신사에 등록된 업체만 문자 발송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 번호를 고지를 해서 요 번호로만 해야 된다. 내지는 이제 주 피해 대상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통신사 정부가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가 일단 이번 연휴에 24시간 동안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 마련할 예정이고 문자 사기 감시 그리고 사이버 범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가짜뉴스, 미국판 가짜뉴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현지 시각 20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X 계정, 옛날 트위터 계정인데 여기에 글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이게 삽시간에 수백만 명에게 공유가 되는데 트럼프 아들이죠? 저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 장남인데 어떤 내용이냐? 저의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유감이다. 아버지 대신에 내가 2024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다들 충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해킹을 당해서요. 해커가 올린 가짜 뉴스였다고 하고 네티즌들도 이게 트위터에서 실제 보신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트위터에서 봤는데 외신을 검색해도 잘 안 떠서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고 사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뭐 물론 이제 트럼프도 피해자고 트럼프의 아들도 피해자겠지만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 엄청난 혼선을 겪게 되니까 더 큰 피해여서 대중을 가짜 뉴스가 어떻게 기만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저거는 뭐 해커가 그 계정에 침투했다 치고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 하나가 그 AI를 동원한 예. 그 허위 정보를 만드는 네네. 거잖아요. 이게 예. 참 감쪽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영상 합성, 사진 합성 두 분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딥페이크 영상 AI가 합성한 걸 보면 이번 달 2일에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대선 경선을 포기하겠다. 이게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딥페이크로 만든 AI 합성이었고요. 가짜 영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두 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을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잡혀서 연행이 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인데 이것도 다 AI가 만든 가짜 뉴스고 사실 얼핏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부인이었던 멜라니아 트럼프가 경찰에게 고함을 지르는 그런 AI 사진도 있었고요. 예. 지난 5월에는 그 미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화재가 나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사진이 실제 공유가 많이 됐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였었고요. 국채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가짜였습니다. 참 저희 너무 감쪽 같아서 예. 요즘은 또 목소리도 뭐 흉내낸다고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소리도 깜짝 같고 영상, 사진이 다 이제 합성이 워낙에 자연스러워져서 이걸 나중에 한 번쯤은 걸르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지적들은 뭐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세 번째 키워드 뭘로 갈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교권 침해 확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이 이슈금 시간에는 이 내용 관련 내용을 참 많이 보도해 드렸는데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로 12월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번 주에 화제가 됐는데요. 이미 이제 실명 보도가 됐으니까 6월에는 고 김은지 교사가 12월에는 고 이영승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이 끊임없이 이제 교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2021년 사건을 지금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올해 진상조사에 나섰고 발표가 됐는데 이 가운데에선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확인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강요에 대한 의혹입니다. 고 이영승 교사가 한 학부모에게 50만 원씩 8번, 즉 400만 원을 8번에 걸쳐서 송금한 이력이 드러났는데 이게 혹시 강요가 있었던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경기 북부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 송금 이유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일단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6년에 아이가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이 다쳤거든요. 근데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공제를 받는 기구입니다. 2017년, 19년에 치료비가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군대를 간 기간에도 군 휴직 기간에 그리고 돌아온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성 민원을 넣었다. 학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80만 원을 8번에 걸쳐서 50만 원을 8번에 걸쳐서 총 400만 원을 강요에 의해서 준 게 아니냐. 그 사비를 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비를 준 거를 확인하겠다는 얘기고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 학부모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뭐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예, 아직 반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학부모의. 예, 그렇군요. 또 다른 민원도 또 있었다면서요? 총 3명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있었다라는 거를 경기도 교육청이 확인을 했고 이거 다 고 이영승 교사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두 사람의 경우에는 비학부모라고 칭하겠습니다.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2021년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고인의 사망 당월까지 보냈는데 자신의 자녀가 장기적으로 결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출석 처리해달라.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이 기간에 약 400건입니다. 394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이거 문자 폭탄, 이른바 괴롭힘이 아니냐라는 대목이 하나고요. 나머지 학부모 C씨는 같은 달 12월에 자녀의 따돌림 문제가 발생하니까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무리한 생활 지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밝혀졌고요. 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알아보니까 단순하게 이 사고를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를 했고요. 그 사고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 학교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지금 착수한 상황이어서 네티즌들의 의견이 매우 거셉니다. 이 정도면은 괴롭힘을 넘어서 폭력이다. 그리고 사망했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 확인인지, 그러니까 조문인지 알아내야 된다. 살인자를 찾아라. 반드시 물색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요. 아까 그 고 이영승 교사한테서 그 사비를 받아갔다는 그 네. 학부모. 근데 그 뭐 신상이 또 공개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적 제재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까지 네. 번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 시점으로는 이 회사 측에서 학부모 A씨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린 상황이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역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의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버젓이 공개가 돼 있는 항의 전화 같은 게 막 걸려오고 그러나 보죠? 그러니까 게시판이 이미 도배가 돼 있고요. 예. 항의 전화는 뭐 기본적으로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적 제재가 정당하냐? 네티즌들의 분노는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이 지역 농협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냐? 이런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박영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